이번 주에는 코레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면접이에요. 네, 혜정쌤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코레일의 신입 채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또 다시 짚어주시죠. 예,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 모집 분야는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이 분야에서 뽑고 있는데 코레일이 선발 인원이 공기업 중에서는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매년마다. 이번에는 870명 뽑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1180명을 뽑았어요. 그거보다 약간 줄었지만 작년 상반기보다는 조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채용 공고도 보통 1월하고 8월 이렇게 내는 게 일상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늦었죠. 2월에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쟁률, 이거 대략적인 경쟁률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무영업 이 분야 같은 경우에 200대 1이 넘었어요. 네. 항상. 예,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70대 1 정도, 그리고 건축이나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 40대 1 정도, 그리고 운전 30대 1, 토목 20대 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사무 영업의 경쟁률 200대 1입니다. 선발 인원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좋죠. 네, 인기가 많은 코레일. 자, 면접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코레일은 좀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 NCS 기반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공기업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한다. 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향한다. 라는 것, 이게 공기업의 특징이고, 거기다 플러스 코레일만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다른 공기업도 비슷하지만 필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률이 1%가 약간 넘는 게 평균적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보면 1명 내지 2명 정도 네. 합격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최종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공기업도 그렇지만 여기는 더 심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서 최종 탈락한 친구들에 한해서 체험형 인턴을 하겠느냐, 체험형 인턴의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제 지원 단계에서 나는 이것을 희망한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체험형 인턴을 할 경우에는 채용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다음에 재지원했을 경우에 필기시험에 한해서 2%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2%면은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가능한 지원할 당시부터 체험형 인턴도 나는 하겠다라는 것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 인재 채용 우대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전, 세종, 충청권의 인재에 대해서는 21%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 분야는 아니고 6개 권역 4개 정비단 중에서 전국권, 충청권, 그리고 대전 정비단 이쪽은 21% 이상을 꼭 뽑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인재 채용 우대까지 확실히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필기시험. 예.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할 부분이 상반기 채용이잖아요. 예. 채용 일정 좀 알려주시죠. 예, 입사 지원서를 접수를 3월 2일부터 3월 5일, 금요일 14시까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4시. 제가 네. 실제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6시에 종료를 해요. 맞아요. 100% 전화 옵니다. 저는 18시가 8시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친구들 설마 아이고. 하는데 안 돼. 100% 전화 항상 옵니다. 네. 14시예요. 14시. 4시가 아니라 14시. 오후 2시까지입니다. 2시. 예,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필기시험이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4월 10일 토요일에 진행되고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 이거는 전체다 보는 건 아니고요. 사무영업, 수송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함께 봅니다. 5월 13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면접. 여기는 면접이 좀 독특해요. 1차 면접으로만 진행이 돼요. 2차 면접, 임원 면접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을 하는데 1차 면접 하는 날 인성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월 24일부터 5월 28일에 거쳐서 경기도 의왕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이 합격자에 한해서 또 특이하게 있어요. 철도 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6월 14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경기도 의왕에서 또 진행이 되고요.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이 됐어. 철도 적성 검사까지 합격이 됐어.
그러면 다 똑같이 입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일반 공채인 경우에는 정규직 임용이 6월 말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불합격자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형 인턴이 진행이 되고요. 2달 동안. 그리고 보훈과 장애인 이 분야에 지원하신 분들은요. 바로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턴, 채용형 근로를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정규직 임용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채용 일정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필기 시험이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관문이긴 하지만 그걸 뚫고 나면 이제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예. 번이라고 하셨는데 면접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면접의 좀 특징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면접, 이 경쟁률이 면접과 인성검사 네. 이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그런데 일단 뽑는 것은 2대 1로 뽑는데 이상하게 미응시자들이 제법 나와요. 네. 보통 10에서 20% 사이의 미응시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2대 1이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은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경험 면접하고 직무 상황 면접 요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철도박물관 의왕시에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 4명이 여러분 1명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 명씩 들어가요. 근데 이 직무 상황 면접과 경험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딱 들어가면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직무 상황에 대한 어떤 주제를 부여합니다. 주제를 부여하고 준비 시간을 길게 주지 않습니다. 7분에서 8분 정도 대기실에서 이거 준비해라.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해라. 라고 시간을 부여를 하고요. 이제 면접관에 딱 면접실에 들어가면 일단 보통의 경우에는 1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알려주고요. 네. 그럼 1분 자기소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시간을 5분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분 동안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히 대답하면 그 상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5분 정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과 관련된 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약 5분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1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이런 식의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도 혼자서 한 7, 8분을 부여받는다는 게 예.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긴 7, 그렇죠. 8분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그렇게 필기시험이 어렵고 중요한데 이걸 통과를 한 인원이 또 결신원이 있다는 게 너무 예. 신기해요. 놀랍죠. 저는 네. 예전에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채용팀장으로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 바쁘거든요. 네. 너무 지쳐 있어요. 정말 아침 9시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채용이 진행될 동안은 일을 하는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중간에 바구니에다 빵 담아놓고 빵 뜯어 먹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화장실도 아껴가면서 가고요. 네. 그러면서 재미를 찾기 위해서 팀원들하고 이번에는 응시율이 몇 퍼센트 될까 이거를 가지고 항상 내기를 했습니다. 네, 네. 수능 같네요. 예, 근데 놀랍게도 항상 제가 맞춰서 이건 무슨 오.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항상 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놀랍게도 그렇게 가고 싶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이 정도씩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마 일단 뭐 다른 일정이 겹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갑자기 이제 자신감이 면접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네요. 네, 자, 경험 면접. 아까 지원자가 뭐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예. 뭐 이것에 대한 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한번 좀 어떤 질문들이 그동안 나왔는지 기출 질문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마지막은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로 시작과 끝이 되고요. 중간에는 이제 왜 우리 회사 또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습니까? 라는 식의 지원 동기를 묻고 그 다음에 입사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향후 포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들이 났었느냐면 타인과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얘기를 해보세요. 또는 돌발 상황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또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입니까? 또는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예.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건 1분 자기소개였어요. 그렇죠. 예, 네. 1분 자기소개.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1분 자기소개를 하라라고 하는데 1분 남의 소개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이렇게 하면 좋대라고 하는 것을 받아다가 자기 것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비타민들이 많아요. 저는 비타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밝은 성격과 쾌활한 성격으로 항상 조직에 활력을 갖다 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려울 때는 저를 찾아옵니다. 비타민이 앞 친구도, 비타민 그 다음 친구도 비타민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또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라 그랬는데 계속 남을 소개하는 거야. 제발 좀 남을 소개하지 말고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면접관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조직에 부합할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궁금해야 할 만한 그 내용만 얘기하시면 돼요. 1분 동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면접관은 분명하게 평가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면접관이 대충 들어보고 얘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뽑지는 않습니다. 평가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거대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인재상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인재상을 가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일단은 떠서 입안까지 이렇게는 넣어드릴게요.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소통. 내가 소통을 잘했던 그런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 사례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열린 마인드, 유연한 사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 지향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개발 그리고 전문성. 요게 키워드예요. 요거와 연관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미끼로서 작용될 수 있는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툭 던져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사실 1분 자기소개에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떤 좀 컨셉, 어떤 키워드로 날 좀 표현을 할까 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유미정 아나운서는 1분 자기소개하면 어떤 거 주로 쓰셨나요? 저는 이제 특징적인 게 저희 이제 분야의 특징이 있긴 하니까 제가 키가 큰 편이어서요.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데 어떤 그 산에 그렇게 큰 그러니까 뭐 키가 크다 이런 강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왜요? 합격하셨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거 했었나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 사실 저도 예전에 뭐 비타민, 예. 스마일, 활력소 이런 걸 정말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좀 내가 어떻게 해야 확실히 날 좀 기억을 할 수 있게 할까. 그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고민하다가 저는 벌레 먹는 여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많아요. 원래는 벌레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야외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밤에 중계를 하면 이 조명 때문에 벌레가 막 눈으로 입으로 막 날아들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저의 공포증을 이겨냈다. 뭐 이런 이제 키워드로 1분 정도를 경험으로.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그때는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남들이 많이 할 법한 그런 키워드보다는 나를 확실히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좀 방송 보시는 공감을 여러분들 합니다. 잘 들으셨죠? 성공 사례입니다. 잘하셨어요. 나를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차별화시킬 수 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이걸 썰을 좀 푸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까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벌레를 즐겨 드시나요? 요즘은 야외를 나가진 않았지만 나가게 되면 참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벌레들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 질문들이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정말 뭐 여기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받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동기나 향후 포부에서 기업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우리 비즈니스를 얼마큼 잘 알고 있을까?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이 직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몰라? 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얘기를 그냥 포장해서 던져주는, 그냥 내 얘기 하다 마는 그런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직무와 회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 가지 그러셨어요? 다른 회사는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 지원 동기가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다른 회사도 지원할 수 있고 그냥 던지다 보니까 면접에 여기 걸려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답변을 준비했어. 그러면 타사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세요. 타사에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선결돼야 되고요. 제가 좀 권장되는 지원 동기와 향후 포부의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요, 맨 앞에 나의 직업관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내가 평생 일하고자 하는 그런 직업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레일, 내가 분석했던 그 직무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직업관과 이렇게 맞아떨어져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회사 이 직무에서는 어떤 인재,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전반부 한 50%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 한 50% 정도는 자 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런 공부를 했고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면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하게 될 겁니다. 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까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 이런 건 이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차별화라는 것을 앞에서 그 두 아나운서께서 설명하셨던 거는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이런 것에서 좀 착안을 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 분야를 지원한 친구들이 저는 전기 또는 통신과 관련된 전공을 했습니다 만을 가지고 어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뭡니까? 여기 지원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그 관련된 분야를 전공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차별화시켜서 다른 사람 말고 저를 뽑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 뽑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경쟁자들의 스콥, 범위, 이 사람들의 특성,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놓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접관은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는 앞 지원자도 가지고 있는 그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으셔야 하고요. 자, 저는 이게 좀 애매한 게 마지막 발언의 시간.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발언하다가 울컥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멘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절절하죠. 우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우는 이유가 정말 절절하기도 하고, 네. 앞에 면접에서 내가 충분히 나를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맞아요. 아쉬움 때문에 울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믿져야 본전이다. 오. 그러니 반드시 해라. 예, 반드시 해라. 할 사람은 하세요라고 하면 네. 주저주저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입니다. 가끔가다 플러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한 10% 정도는 플러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플러스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넣어서 자기의 의지를 뒤에 붙여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코레일을 입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자료 조사했던 거, 코레일 관련된 곳을 방문하면서 연구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얹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아주 가끔 비상식적인 친구들은 마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 많이 하나요? 2교대 꼭 해야 되나요? 지방 근무는 맞나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방 근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 빼고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반드시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반드시 하는 마지막 발언 살펴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직무 상황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뭐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어떤 예. 질문들이 나올까요? 예, 사례로 보면 이해를 하기 쉬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직장 상사가 효율성을 내세워서 원칙에 어긋난 그것을 하려고 한다. 또는 나에게 요구하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유의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절, 설이나 추석 때에 코레일 기획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세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또는 관광열차의 효과적인 인터넷 홍보 방안, 이거를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류의 어떤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if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근 후 가족과 선약이 있는데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상사가 퇴근 직전에 급히 뭐 좀 도와달라고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조직에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망하지 않는 분야에 배치를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코레일 2교대 근무, 이게 명절에 다 왔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만약에 라는 식의 가정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예. 하나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게 좋을지 예. 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아니, 전 네. 사실 좀 굉장히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질문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이거나. 일상에서 벌어질 그렇죠. 법한 그러니까. 예. 그런 난감한 질문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면 요거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물었던 것, 뭔가 정직과 위배될 만한 무엇인가 질문이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정직에 위배되는 것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발짝도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면접관이 정직과 위배되지 않은 답변을 했더라도 유도 질문을 할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정직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의 직무 분석, 비즈니스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퇴근 후부터 나왔던 그 가정에 대한 질문. 이거는요, 회사가 좋아할 만한 것. 그것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죠. 퇴근 후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뭘 좋아하겠습니까? 남아서 일하겠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식에 맞게 대답을 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표정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팁도 간단히 주세요. 예, 표정은 뭐 우리가 항상 얘기 듣고 있죠. 미소.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면접 직전에 미소 연습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1분 자기소개 딱 끝나면 원래 표정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소는 평상시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시선은 좀 말씀드릴게요. 시선은 이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면 면접이긴 하지만 혹시 비대면 면접일 경우에는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트북을 보고 면접을 할 경우에 노트북 화면 중앙에 있는 면접관을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시선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보고 얘기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노트북이 있다면 카메라 점 있잖아요. 화면 상단에 중앙에 보통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연습을 해야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나를 바라보고 연습하는구나. 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연습해라 라고 하는데 팁을 간단히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나운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해라라는 거 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긴장될 때 하는 게 있는데 예. 말하기 전에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었다가 내뱉으면 예. 이렇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보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이런 팁. 저는 어떠셨어요? 이제 보통 면접하는 친구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콧소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비음보다는 좀 소리를 내려서 낸다고 생각하시고 비음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좀 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면접 보는 날 인성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예.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인성 검사는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격과 부적격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400문제 가까이 되는 그 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주고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나 태도를 묻는 건데 5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뭐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보통이다, 뭐 이런 식의 것이 있는데 이거는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인성검사에서 부적격이 판단되면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이 친구는 탈락입니다. 근데 면접에서 좀 부족해도 여기서 합격이면은 좋은 또 기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성검사는 제발 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멀티페르소나라고 하죠.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류미정 아나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해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고 허당입니다. 허당이고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잘못하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인성검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렇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노트에다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빠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철도 적성 검사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코레일은 아주 특이한 검사가 있어요. 철도 적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 보는 건 아니고 사무 영업직, 운전, 토목 장비 이쪽에만 보는 건데요. 이게 올해부터 또 새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작년 10월에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약간 보고자 하는 것이 달라졌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문답형이 있고 반응형이 있는데 문답형 중에서 일반 성격과 관련된 것은 채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복합기능, 시각변별력 이런 것들은 또 직렬별로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전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정신병리학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울성, 공격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구성이 화면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전체 검사항목이 문답형과 반응형으로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복합기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리고 이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인지를 분할해서 적절히 분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철도, 중앙에 철도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살짝 위에 목표 속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km가 있어. 그러면 오른손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그 목표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를 하면 50이 넘어갈 수도 있으면 빨리 마이너스로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쉽죠. 그냥 재밌죠. 근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헤드셋에서 속도가 또 숫자가 계속 다른 숫자가 불려져요. 그럼 7, 예를 들어서 7, 이때만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서 7이 나오면 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이것만 하느냐. 또 제시된 시간이 있어요. 화면에 시계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시계를 제시된 시간만큼으로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 인지를 어떻게 분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그런 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류의 시험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식의 시험들이 있습니다.